그리고 저는 이 자리가 끝나는 대로 경찰에 자수할 것입니다. 과거 도원실업 한경수 사장을 죽음으로 몰살인 교사 혐의와 백미소의 죽음에 관한 일체의 혐의, 그리고 민강 유통의 모든 비자금 횡령 혐의를 자수할 것입니다. 민두식 회장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장 앞자리에 앉아 승리를 만끽하던 김선재를 가리켰습니다. 물론 그 모든 비자금 조성과 살인 교사 계획은 바로 저기 앉아있는 김선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민강유통의 임시 주주총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옥상에 섰던 루시아의 모습에서부터 이 모든 비극의 서막은 다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루시아는 민세리가 민경채의 딸이 아닌 자신의 친딸이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옥상 바닥에 엎드린 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김선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난간에서 뛰어내려 모든 고통을 끝내고 싶었지만 죽은 미소의 얼굴이, 그리고 방금 자신의 딸임을 알게 된 민세리의 얼굴이 교차하며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루시아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간단해, 민강유통. 김선재가 루시아의 눈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녀의 절망을 마치 감미로운 와인처럼 음미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어차피 민경채를 용서할 수 없잖아. 안 그래요? 내 진짜 딸인 세리를 훔쳐간 년, 그리고 당신이 딸처럼 키운 미소를 죽음으로 내몬 년. 당신의 그 복수심, 내가 아주 잘 알지. 김선재의 목소리는 뱀의 혓바닥처럼 차갑고 끈적거렸습니다. 당신이 민경채와 스텔라 장을 무너뜨리는 걸 내가 도울게. 그들의 모든 치부를 당신에게 넘기지. 그 대신 모든 복수가 끝나면 회사는 나에게 넘겨. 어차피 당신은 경영 같은 거 관심 없잖아. 오직 복수. 그것뿐이잖아. 김선재는 루시아의 턱을 거칠게 붙잡고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당신 딸 민세리, 내가 지켜주지. 만약 민경채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아이를 가만두겠어? 민경채는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아이를 20년간 속아서 키웠다는 배신감에 세리를 찢어 죽이려 들 거야. 스텔라 장은? 핏줄에 미친 그 노파가 가짜 손녀를 가만두겠냐고. 당신이 내 제안을 받아들여야만 세리도 죽은 미소의 원한도 갚을 수 있는 겁니다. 루시아. 루시아는 고개를 들어 김선재를 노려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 격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 고통은 지금 그녀가 느끼는 사리와 증오, 그리고 딸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지. 루시아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만족스러운 듯 낄낄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비싼 재킷의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역시 대화가 통하는군요. 루시아. 아니, 이제 세리 엄마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하. 김선재의 역겨운 농담을 뒤로하고 루시아는 비틀거리며 옥상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탄 그녀의 모습은 흡사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용암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기다려, 김선재. 그리고 민경채. 스텔라장. 내 두 딸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데가 반드시 너희들의 피눈물로 치르게 해줄 테니까. 그날 밤 한강 둔치에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벤치에 위태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지만 화면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 엉켜버린 실타래 같았습니다. 사랑으로 키운 딸 백미소는
철천지원수 민경채의 핏줄이었고 증오로 대했던 원수의 딸 민세리는 자신의 핏줄이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아이러니 앞에서 신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습니다. 루시아는 몇 시간 동안 죽은 미소의 사진만 바라보며 운전대를 잡고 도시를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대로 강물에 차를 몰고 돌진해버릴까 하는 충동이 몇 번이나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태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 한 사람, 이 지옥 속에서 자신을 잡아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태경 씨 나 좀 살려줘요 제발. 루시아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당당하고 강인하던 정루시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문태경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절규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다리 밑 벤치에 주저앉아 얼굴을 파묻고 있는 루시아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루시아 씨, 괜찮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김선재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문태경이 루시아의 어깨를 붙잡고 외쳤습니다. 루시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절망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경 씨 내 딸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루시아 씨 딸은 백미소잖아요. 4년 전에 안타깝게. 민세리. 민경채 딸 민세리가 내 딸이래요. 루시아가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처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김선재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가져왔어요. 20년 전에 아이가 바뀌었대요. 공 실장 그 여자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죠. 미소는 민경채 딸이었어. 문태경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이보다 더 악독한 시나리오를 쓸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웃기지 않아요, 태경 씨. 내 딸 백미소를 죽인 민씨 가해자 가족들을 내 손으로 박살내려고 4년을 준비했는데 그 가해자 민세리가 내 딸이었어요. 난 내 딸을 복수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고 내 또 다른 딸을 증오했어. 내 손으로 민세리를 망가뜨리려고 했어요. 내가 무슨 짓을... 루시아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치며 오열했습니다. 문태경은 그런 루시아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에요, 루시아 씨. 정신 차려요. 이건 루시아 씨 잘못이 아니야. 당신은 몰랐어. 당신은 피해자야. 이 모든 건 아이를 바꿔치기 한 공 실장과 그걸 알고도 악용한 김선재의 죄예요. 루시아 씨 탓이 아니라고. 문태경의 외침에 루시아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한강의 검은 물결이 그녀의 울음소리를 묵묵히 삼켰습니다. 한참을 울던 루시아가 문태경의 품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었지만 그 붉은 눈 안에는 지옥불에서 피어난 새로운 불꽃이 일고 있었습니다. 백미소,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내 딸 미소. 그 아이는 누가 뭐래도 내가 20년간 목숨처럼 사랑하고 키운 내 딸이에요. 난 미소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밝힐 거예요. 민경채가 그날 옥상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다 알릴 거예요. 그건 멈출 수 없어. 루시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루시아 씨. 그리고 세리, 내 딸. 그 아이도 지킬 거예요. 민경채와 김선재, 그 악마들 손에서 내 딸이 더 망가지게 둘 수는 없어. 내 딸을 복수의 도구로 삼으려는 김선재도 용서 못해. 태경 씨, 날 좀 도와줘요. 난 이제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문태경은 결연한 루시아의 눈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두 딸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전쟁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복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든
저는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다음 날 김선재는 민강유통 사장실의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습니다. 민경채가 불쾌한 표정으로 그를 노려봤습니다. 무슨 짓이야, 김선재 씨. 여긴 회사예요.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라고. 당장 경비원 부르기 전에 나가. 사장님 자리도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미리 작별 인사하러 왔죠. 김선재는 어제 루시아에게 보여줬던 것과는 또 다른 서류 봉투를 민경채의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서 쓰레기를 던져? 민경채가 짜증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서류를 읽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핏기가 사라진 얼굴은 밀랍 인형과도 같았습니다. 민경채와 민세리. 친자관계 불일치. 이게 무슨... 글자 그대로의 뜻이죠. 민세리, 당신 딸 아니라고. 이런 조작한 종이 쪼가리로 날 협박해? 너가 루시아랑 붙어먹은 거 다 알아. 당장 내 방에서 꺼져. 꺼지라고. 민경채가 서류를 구겨 김선재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하지만 김선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스피커폰 켜고 지금 당장 국과수에 전화해봐. 내가 친절하게 일련 번호까지 불러줄 테니까. 당신이 직접 확인해봐. 변하는 것은 없을 테니까. 민경채는 떨리는 손으로 비서에게 인터폰을 걸어 국과수 번호를 연결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냉정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입니다. 김선재가 불러주는 일련 번호를 민경채가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발광했습니다. 네,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 민경채님. 보내드린 서류와 동일하게 민경채님과 민세리님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관계 불일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딸깍. 전화기가 민경채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경채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내 딸이 아니라고. 세리가 내 딸이 아니라고. 그럼 누구 딸인데? 그럼 내 진짜 딸은? 내 진짜 딸은 어디 있어? 김선재는 민경채에게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그래. 20년간 남의 딸, 그것도 당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짓밟았던 루시아의 딸을 당신 딸인 줄 알고 키운 거야. 멍청하게도. 김선재는 민경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장 잔인한 진실을 내뱉었습니다. 당신의 진짜 딸은 4년 전에 죽었어. 뭐? 알아듣게 얘기해봐.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죽어? 당신 딸 민세리의 학교 폭력 때문에 민강유통 옥상에서 뛰어내렸지.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벌레 보듯 했던 백미소. 기억나? 그 아이가 당신이 낳은 진짜 딸이야, 민경채. 그 순간 민경채의 머릿속에 4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옥상 난간에 위태롭게 서 있던 백미소. 살려달라고 아줌마 딸 민세리가 날 괴롭힌다고 울며 애원하던 그 아이. 그리고 자신이 내뱉었던 얼음장 같은 말. 죽을 용기도 없는 년. 네 어미처럼 나약해서 어떡하니. 시시하게 굴지 말고 당장 내려와. 아니면 뛰어내리든가. 민경채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내 딸을 내 입으로 죽으라고 했어. 미소야, 그게 너였어? 엄마가 미안해. 민경채는 이성을 잃고 책상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렸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와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나고 서류가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그림 액자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깨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괴물. 난 괴물이야. 내가 내 딸을 죽였어. 내가 내 딸을. 민경채는 바닥에 쓰러져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김선재는 그 광경을 지독하게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좀 대화가 통하겠네. 민경채 사장. 아니, 이제 사장도 아니지. 가진 걸 모두 내놔. 민강유통 지분 전부. 안 그러면 이 모든 사실을 민세리한테 직접 말할 거니까. 당신이 4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아이가 알면 어떨까? 민경채는 눈물과 콧물, 피로 범벅이 된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김선재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선재는 민경채를 무너뜨리고 곧장 스텔라 장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스텔라 장은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김 변호사. 자네가 이렇게 격식도 없이 나를 찾아올 정도면 보통 일은 아닐 텐데. 여사님께도 진실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핏줄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니까요. 김선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스텔라 장 민세리. 조손관계 불일치. 스텔라 장의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조작이지? 왜 저번에 가져왔던 서류랑 결과가 다른 거야? 자네가 분명 세리는 내 핏줄이 맞다고. 조작이라니요, 여사님. 저번 서류가 조작이었죠. 핏줄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가짜 손녀를 끼고 도셨다니. 안타까워서 어떡합니까? 하! 스텔라 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핏줄을 이어받을 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민세리의 모든 악행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그 핏줄이 가짜라니. 세리가 내 핏줄이 아니라고.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김선재는 스텔라 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비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사님의 진짜 손녀. 민경채가 낳았던 그 귀한 핏줄은 4년 전 학교 폭력으로 죽은 백미소입니다. 쨍그랑. 스텔라 장이 들고 있던 최고급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말도 안 돼. 스텔라 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핏줄에 집착해 진짜 딸 같았던 루시아를 버리고 민경채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진짜 손녀의 죽음을 외면하고 그 어미인 루시아를 2번 죽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키려 했던 핏줄의 대가 이토록 참혹했습니다. 하하, 꼴 좋다 스텔라 장. 그놈의 핏줄 타령하더니 결국 제 손으로 제 핏줄을 죽인 기분이 어때?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루시아의 딸이 사실은 당신의 진짜 손녀였다고. 김선재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응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텔라 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김선재는 민경채와 스텔라 장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민강유통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한편 문태경과 루시아는 모태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모태주는 루시아에 대한 미안함과 김선재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민두식 회장이 감금되어 있는 병원의 주소를 문태경에게 넘겼습니다. 문태경과 루시아는 삼엄한 경비를 뚫고 민두식 회장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민두식은 침대에 누워 공포에 질린 눈으로 문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민두식 회장님. 도원실업 한경수 사장 기억하십니까? 문태경의 목소리를 들은 민두식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자신이 죽인 한경수의 아들임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드디어 날 죽이러 왔나. 민두식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민두식 회장님, 당신을 여기서 죽이는 건 너무 쉬운 복수예요. 난 그런 시시한 복수 따위 안 합니다. 문태경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곧이어 루시아가 민두식의 침대 곁으로 다가와 그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평생 일군 민강유통, 지금 민경채와 김선재 손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민강유통과 당신은 이대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민두식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사실 저는 미소의 엄마인 백설이입니다. 당신들은 루시아로 알고 있는 그 여자 말입니다.
민 씨 집안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루시아로 지내왔어요. 지금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악행이 업보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이제 선택해주세요, 민두식 회장님. 이대로 민경채와 김선재 손에 놀아나다 이런 더러운 곳에서 비참하게 죽든가, 아니면 정말 온 힘을 다해 일어나서 모든 걸 바로잡고 저희에게 속죄하고 죗값을 치르시던가.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민두식은 마비된 손을 필사적으로 움직이려 애썼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 대신 분노와 삶에 대한 마지막 의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강유통 임시 주주총회 당일, 김선재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민경채와 스텔라 장은 눈이 풀린 채 넋이 나간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분은 모두 루시아에게 넘어갈 것이고, 루시아는 민세리 때문에 자신을 배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루시아가 최대 주주가 되고, 자신은 그 뒤에서 민강유통의 진짜 주인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지금부터 민강유통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당 뒷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민두식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휠체어를 미는 사람은 문태경이었습니다. 김선재의 자신만만하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민두식? 당신이 왜 거기에 있어? 당신 움직일 수 있었어? 말도 안 돼. 민두식이 문태경의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며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힘을 쥐어짜듯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민두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모든 죄를 고백하고 민강유통을 루시아에게 물려주고 떠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선재는 순간 안도했습니다. 어차피 루시아에게 간다면 내 계획대로야. 늙은이가 판단력이 흐려졌군. 하마터면. 하지만 민두식의 다음 말이 김선재의 숨통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가 끝나는 대로 경찰에 자수할 것입니다. 주주들이 거세게 술렁였습니다. 과거 도원실업 한경수 사장을 죽음으로 몰살인 교사 혐의와 백미소의 죽음에 관한 일체의 혐의, 그리고 민강유통의 모든 비자금 횡령 혐의를 자수할 것입니다. 민두식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김선재를 가리켰습니다. 물론 그 모든 비자금 조성과 살인 교사 계획은 바로 저기 앉아있는 김선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김선재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선재는 나를 납치하고 병원에 감금했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해 스텔라 장 여사와 민경채 사장을 협박하고 지분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민두식의 피를 토하는 듯한 폭로가 끝나자마자 강당 문이 열리고 형사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선재 씨, 횡령, 납치 감금, 살인 교사,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럴 수가. 안 돼. 민두식 회장, 이 늙은이가 감히 나를. 루시아, 이게 다 니년 짓이지. 루시아. 김선재는 발악했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민두식 역시 순순히 형사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허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넋을 놓고 앉아있던 민경채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미소야, 우리 딸, 엄마가 갈게 미소야. 민경채는 사람들을 해치고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려 했습니다. 내 딸. 내가 내 딸을 죽였어. 하하. 그 순간 형사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병원 관계자들이 민경채를 제압했습니다. 민경채 씨,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거나. 난 안 미쳤어. 내 딸 미소한테 가야 해. 나. 민경채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강제로 앰뷸런스에 실려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루시아는 단상 아래서 이 모든 것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며칠 후 루시아는 백미소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미소야, 엄마야. 다 끝났어. 이제 아무도 널 모욕하지 못할 거야. 민두식 회장도 김선재도 민경채도 모두 죗값을 치렀어. 이제 편히 쉬어, 내 딸. 루시아가 미소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울먹일 때 스텔라 장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사이 폭삭 늙어버린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루시아, 나도 미소를 좀, 내 손녀. 루시아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돌아섰습니다. 가세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스텔라 장. 당신이 날 버렸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당신은 우리 미소를 볼 자격이 없어요. 스텔라 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루시아, 그리고 미소야. 이 할미가 미안하다. 루시아가 차갑게 돌아섰을 때 납골당 문 앞에 민세리가 떨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민세리는 천천히 걸어와 백미소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백미소.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민세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그런 민세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아이 역시 괴물 같은 어른들 사이에서 끔찍한 상처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세리야, 너도 그 집안의 피해자였어.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엄마랑 다시 시작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핏줄로 얽힌 이 잔인한 운명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납골당 밖에서는 문태경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시아와 민세리가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문태경은 루시아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갈까요? 루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햇빛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기나긴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악인들은 처절한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김선재와 민두식은 법의 심판을, 민경채는 이성의 붕괴라는 대가를, 스텔라 장은 평생의 후회라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루시아는 두 딸을 잃고 또 얻는 기구한 운명 속에서 복수를 완성했지만 이제 그녀와 민세리 앞에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더 큰 과제가 남았습니다. 문태경이 그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